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일 두산 밥캣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거래가 내일이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산과 두산 밥캣도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새해 초부터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000원 올라서 11만 8천원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죠.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 있는 상태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61선을 태우면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박스권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을 하고 주가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과정을 또 만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확실히 강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61선 혹은 이제 121선 아래로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한 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자리를 좀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위치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점, 이 21선 위에 계속 이제 주가를 태우면서 흔히 이제 주가를 좀 수렴을 시키면서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다음 이제 거래량 터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월봉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밥캣, 뭐 두산퓨얼셀 이렇게 두산그룹 전체가 좀 이제 개선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에는 개선을 진행하는 해였다면 2022년에는 확실히 이제 성장을 위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차원에서요. 그래서 두산 자체가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소 사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수소 액화 플랜트를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은 수소 연료 전지를 투자를 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도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수소 모빌리티, 그죠? 수소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산업용 로봇, 두산 로봇도 있지만 그것도 아마 수소를 이용한 로봇 운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룹 차원에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저장을 하고 그 수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기를 만드는 그런 수소 경제를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구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뭐 팔고 반복을 좀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이어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전체에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 지주사가 또 당연히 두산 그룹이 잘 나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아까 제가 두산중공업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두산 자체에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 자체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EU 쪽에서도 원전을 일부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좀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쪽에 2차 측 시공 측이지만 전체 공사 비용의 5%에서 10%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시공측 분야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독 입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의 뭐 수주가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하니까 본계약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 3월쯤 해서 좀 이제 구체적인 2월 말쯤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게도 이제 원전에 대한 큰 건이 거의 뭐 얼마 만에 이렇게 돌아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큰 건이 또 수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사막 그죠? 이집트에서 또 사막에 이 납품하는 원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전 뭐 기자재는 아니지만 2차 시공측을 또 검증을 하면서 차세대 이제 또 다른 원전들 수주에 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는 수소 경제에 대한 기반도 마련하지만 투자도 하지만 두산 이 핵심 역할을 하는 두산의 거의 줄기 역할을 하는 두산중공업 자체가 전성기를 갈 수 있는 좋은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산 자체도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한참 잘 나갈 때 보면은 두산 지주사도 상당히 높이 31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저점 딛고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자체는 15만 원 이상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자체는 지금 이렇게 수소 사업 선도로 해서 더 큰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회장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사업을 선도를 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서 더 큰 도약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수소 투자에 얼마나 이 심혈을 기울이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신사업군의 본격 성장, 수소 비즈니스 선도,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 기존 사업의 경쟁 우위를 통한 시장 선도 등을 올해 주요 실행 목표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신사업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 이 두산 로보틱스죠. 그 다음에 수소 드론, 그 다음에 물류 자동화 솔루션 부분이 이제 지난해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제는 본격 성장 가도에 올라설 때라고 합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IPO 투자금 400억을 받게 되면 투자금 유치를 하게 되었을 때 전체 기업 가치는 이제 4천억 이상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두산 쪽에서 좋은 기업을 키워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소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모빌리티에서 하지만 지금 드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수소 드론이라는 것이 그 두산 밥캣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쪽에 전체적인 좀 인프라를 깔았을 때 그 인프라를 무인기로 관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의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소 드론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히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및 트라이젠 시스템 개발 등 한 발 앞서 있는 수소 비즈니스에서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풍력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 기존 수전의 방식보다 효율이 높은 고체 산화물 전기 분해 기술 개발, SOEC죠. 수소 에카플랜트, 수소 터빈, 수소 모빌리티 등에서 생산하고 이제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산업의 전반을 이제 선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생산과 유통까지 두산중공업에서 할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올해.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2023년 정도가 수소 산업이 확실히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그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계속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밥캣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두산 그룹 전체에서 사실 성장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지금 건설 인프라 증가를 통해서 내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주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세기형으로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위로 한번 치고 나갔을 때 이 저항선을 이겨내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 궤도를 태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지저분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이지만 꾸준히 한번 상승세를 타고 나면 우상향을 한다라는 그런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도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서 두산밥켓의 배당 수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모두 지금 이제 월봉이 확실히 반등을 해줬죠. 20월봉선 딛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더 큰 사이클의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특히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는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일단 둘 다 이틀 연속 팔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마지막에 조금 매수해주면서 매수세가 좀 붙었습니다. 확실히 두산버켓도 최근에 전체적인 수급을 보았을 때는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투신 수급이 좀 들어왔고 연기금은 뭐 크게 뭐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래도 기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와줬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매수를 하면서 끝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이 수익률이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당금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좀 지분을 높게 잡는 그런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고요. 자, 두산버켓 일단 목표가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높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가 이렇게 올랐고요. 뭐 크게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5만 원,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절을 했죠. 그래서 대신증권연구원은 그룹사 지배구조가 안정되면서 지난 2019년 수준의 배당 정상화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주요 인프라 법안은 이미 상하원을 다 통과를 했죠. 네. 그래서 어딨죠? 네. 그래서 지연 우려는 내년 성장과 무관하다.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 호황, GME 수요 지속, 그리고 미국 인프라 효과 등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시장치 전망치를 이렇게 15%까지 웃돌았고요. 매출액은 공급망 차질, 산업 차량 선적 지연 등의 문제가 일부 감소했고 내년에 대폭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는 판가 인상 효과를 더디게 반영 중이고 미주 지역의 연간 마케팅비 관련 일부 일회성 환입을 예상하며 본격적인 이익률 개선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매출까지 증가한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 이제는 디딜 만큼 디뎠고 저점을 다질 만큼 다졌고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버켓도 배당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지금 5만 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 모습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 전체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과 두산밥켓 일단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계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